just need a little bit more of your love.
자, 해사형을 문제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면은 여러 가지 SMCP의 단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 거죠. 가번에 보면은 backing 돼 있죠. 근데 요거는 to run a vessel, 선박을 몰고 가는 것이다. up on beach. 이게 이제 육지를 말을 하는 건데 to prevent its sinking, 침몰이죠. 침몰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대로 가다간 바다에 침몰할 것 같으니까 이럴 바에 그냥 육지 위로 올려버리자, 이런 거를 임의 좌주 혹은 임의 좌안이라고 합니다. 얘가 빛이고요. 이 부분이 backing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블라인드 섹터 하면은 레이더 화면에 어떤 일정 부분이 가려진 파트 때문에 스캔이 되지 않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 확인하자고 했어요. An area, 어떤 장소인데 cannot be scanned, 스캔이 되지 않는다. by the raiders, ship's radar. 왜냐면은 이것이 가려졌기 때문에 어떤 parts of superstructure, mast 등등등, 선박의 상부 구조물이나 마스트나 기타 등등에 가려져서. 이거는 뭐 틀린 설명입니다. 요 낫을 꼭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캡사이즈 돼 있는데 요거는 잘 적혀 있죠. 전복. 그 다음에 자, 라번 요 주의하세요. 이거 보면 읽어볼게요. 선박인데 여전히 떠 있는데 afloat, abandoned at sea, 바다에 버려졌다. 비슷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wreck, 이 침선이죠. 그리고 derelict 있었고, 그리고 disabled, 이거는 파손된 선박이에요. 요 세 개가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키워드가 좀 있어요. 일단 wreck은 버려졌는데 가라앉았다는 게 중요하고, derelict은 여전히 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침선이고 얘는 둥둥 떠다니는 난파선이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disabled는 뭐냐면 impaired, 말하자면 이제 장애가 있는 선박, 손상된 선박 얘기하는 겁니다. 저해된, 장애가 있는, 이런 의미를 impaired가 갖죠. 근데 여기 보니까 afloat, 선박이 아직 떠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derelict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close-up은 잘 적혀 있습니다. 정답이 틀린 것 다 해서 3번.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Which one is not a name of mooring line? 계류잖아요. 사발 계류의 종류 한번 볼게요. 배가 이렇게 부두에 접원을 했을 때 헤드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브레스트 라인, 앞쪽에 있는 거는 이제 뭐 fore breast lin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프링 라인 이렇게 있죠. 그리고 선미 부근에도 똑같이 브레스트 라인하고 스프링 라인이 다 있고요. 그리고 선미줄, 스턴 라인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센터 라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가상의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박의 선수미를 지나는 중심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계류가 아니죠,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항해 부분인데 if two more radio waves, 전파죠. 전파가 만약에 두 개의 전파가 arrive, 도착했다면, 요거 중요합니다. simultaneously, 동시에, at the same point in space, 레이더의 어떤 공간에 스캔이 동시에 된 거예요. 자, 레이더라 하면 본선에서 전파를 쏴서 얘를 이렇게 수신을 해가지고 레이더 화면상에다가 이렇게 해당 선박을 표시를 하는 건데, 다른 선박들도 전파를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신하는 수신파랑 다른 선박의 어떤 전파가 같이 송신이 되면 화면에 이렇게 나선형의 어떤 잡음이 낍니다. 굉장히 정신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레이더 간섭 현상, 레이더 인터피어런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파가 simultaneously, 동시에 도착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나오지 않았던 파트예요. UN 클로즈에 보면은 대륙붕이라는 거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대륙붕을 영어로 continental shelf, 여기 3번 있죠? continental shelf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뭔지 조금 이해를 하고 볼게요. 자, 일단은 육지를 한번 그려보고요. 그쵸? 그리고 바다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육지가 이제 끝나고 나서 바로 심해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육지가 조금 연장이 됩니다. 연장이 되다가 쭉 떨어지면서 이제 심해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건데, 대륙붕이라는 거는 말하자면은 이 육지가 연장된 거, 요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요렇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요 위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런 걸 있죠? 이런 거를 컨티넨탈 크러스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런 파트들을 크러스트라 불러요. 우리 피자에 보면은 피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겼죠, 피자가. 막 마카로니 있고, 여기 보면 요 빵 부분, 요런 거를 이제 크러스트라고 하죠. 치즈 크러스트 뭐 얘기하는데, 요것도 말하자면 이제 대륙의 그런 파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 끝 부분을 대륙의 변계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여기 나와 있는 continental margin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대륙붕이 끝나게 된다. 자, 이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3번이 들어가죠. 대륙붕이라는 것은 자, 이게 주어고요. comprises, 구성이 된다. seabed and subsoil. seabed는 이 해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subsoil은 하층토라서 그 밑에 있는 토양도 얘기하는 겁니다. submarine area, 이 가라앉은 부근에. 그리고 꾸며줘요. 자, 얘는 그리고 that extend, 확장된다. beyond its territorial sea, 영해 너머로 확장이 된다. 쭉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건데, throughout the natural prolongation. 자, 요게 중요합니다. of its length, 이 육지의 자연적인 연장을 통해서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육지가 끝나지 않고 쭉 자연적으로 늘어진 거, natural prolongation이겠습니다. 어디까지냐? to, 어디까지? the outer edge, 바깥 끝, continental margin, 대륙 변계의 이 바깥 끝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게 continental shelf다. 그래서 제일 이거를 빠르게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은 얘일 거예요. 이 육지가, 랜드가 natural prolongation, 연장된 거. 자, 이 뒤에 설명은 뭐 복잡하니까 좀 이렇게 해석은 하지 않겠지만, 무슨 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에 콜레그의 음향신호 부분인데, 음향신호 정리를 한번 하면 A부터, 자, 무중 상태에서 이제 선박이 소리를 내서 나의 상태라든지 나의 어떤 조종 성능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다른 선박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 설치해야 되는 음향 장비의 기준을 선박 길이로 정합니다. 첫 번째, 선박 길이가 12m 이상이다. 그러면은 기적 신호 한 개를 가져야 됩니다. 선박에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20m 넘어갑니다. 20m 이상이 되면 아까 기적 신호에 추가해서 in addition to whistle with a bell, 기적 신호 추가, 호종 한 개. 호종이에요, 벨이. 자, 그리고 50m가 아니라 선박 길이 100m가 넘어가면, 이상이 되면 아까 말했던 기적 신호, 호종 추가해서 징 또는 동라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얘를 하나 가져야 된다. 그거를 영어로 a gong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가 100m가 아니고 50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기적 신호를 가지고서 우리가 뭐 음향 신호 같은 걸 울리죠. 기적 신호 중에서도 단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장음이라는 게 있어요. 단음은 말 그대로 짧게 한번 뿌 하고 올려주는 건데 약 1초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2초에서 3초라고 돼 있죠. 여기 아니라 4초에서 6초 정도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암기를 해주시고, 이거는 기출에서 실제로 이렇게 2초에서 3초라고 오답으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대로 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두 개가 되겠네요. C하고 E.
자, 그 다음에 6번. 자, 솔라스에 보면은 line throwing appliances라는 걸 얘기합니다. 얘에 대한 규정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구명줄 발사기예요. 총처럼 생겼거든요. 이렇게 대포 무슨 바주카포 같이 생겨서 이렇게 생겼어요. 방아쇠가 있고 요 안에 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를 하면 축 하면서 이제 줄을 쏘는 거죠. 얘 용도가 뭐냐면 이제 본선에서 물에 빠진 익수자라든지 조난에 빠진 선박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줄과 줄을 연결하거나 뭐 사람이 잡을 수 있게끔 줄을 쏴줘야겠죠. 던져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멀리 있으니까 이런 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첫 번째, 얘는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be capable of 가능해야 된다. throwing a line, 라인을 던지는 것이 뭐를 가지고 여기 ambiguous라고 돼 있는데 요게 accurate가 원래 나와야 됩니다. 정확한 accuracy가 아니라 다시 reasonable 상당한 accuracy 정확도를 가지고서 ambiguous 하면은 모호한이란 뜻이에요. 정확도가 떨어져야 된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거 완전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솔라스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projectiles 이 발사하는 발사체 있죠. 얘가 선박에 4개는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발사체를 4개를 포함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each 각각의 이 발사체들은 capable of carrying 운반하는 것이 가능해야 된다. 즉 쏴서 이동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The line at least 적어도 250이 아니라 230m입니다. In calm weather 잔잔한 해상에서 잔잔한 날씨에서 그리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틀렸고요. 4는 또 맞아요. 그리고 이 줄의 개수도 4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파단 장력이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얘가 얼마의 중량까지 줄이 버틸 수 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파단 장력의 단위가 킬로노트인데 2킬로노트까지 버틸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를 보니까 기역, 디귿, 미음 해서 3개가 되겠습니다. 자, 7번. 앵커 운용 관련된 도선사와 선장 간의 대화래요. 파일럿이 말해요. Is the vessel ready to heave up anchor? 양묘죠? 닻을 끌어올리는 거. 자, 그러면 선장이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일단 2번부터 봅니다. 틀렸는데 ready to let go anchor. 앵커 던질 준비됐다. 투명할 준비됐다. 지금 양묘하자고 하고 있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anchor is secured. 고박했습니다. 경납했습니다. 앵커를 이제 다 쓰고 넣었다라는 말이라서 양묘시에 쓰는 말이라고는 볼 수 없죠. ready to work out. 워크아웃도 이제 선박에서 양묘기를 써가지고 앵커를 이렇게 수면 위에까지 올리는 동작을 얘기하는 거라서 양묘시에 쓰기는 어렵다. 근데 여기 있는 windlass in gear라는 거는 양묘기를 기어에 넣었다. 기어를 넣었다. 그래서 이제 쓸 준비를 했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히브업이든 워크아웃이든 앵커 작업을 하려면 기어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번 이암사르에서 OSC 현장 조정관을 지정하는 거에 대한 절차를 얘기를 해요. 대충 상황을 설명을 하면 익수자가 어떤 지점에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수색 공간이 생기겠죠. 근데 이 수색 공간에 수많은 선박들이 와서 수색을 할 거예요. 이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애가 필요하고 걔를 누가 지정하냐면 Search and Rescue Mission Coordinator 수색구조 임무조정관이 임명을 합니다. 누구를? OSC를. 자, 여기서 원칙들을 볼게요. 1번 When two or more search and rescue facilities conduct 여기 나와 있는 이 facilities가 시설물이란 뜻인데 각각의 선박들, 항공기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2대 이상이 만약에 수색구조를 하게 되면 함께 하게 되면 SMC는 should designate 지정해야 된다. OSC 한 명을. 맞죠? 제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이런 거 2개 바뀌는지 잘 봐야 돼요. SMC가 OSC를 임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When deciding how much responsibility, 얼마나 많은 책임을 to delegate, 임명할지, 누구에게? OSC. 그거를 정할 때, 이제 얘가
얘를 임명할 때요. The SMC는 considers, 염두해야 된다. communications 하면은 여기서는 언어 능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영어겠죠? 언어 능력, 언어 소통 능력, 그리고 personal capability, 개인 역량이겠습니다. 이런 거를 고려해서 얼마나 많은 책임을 얘에게 부여할지를 정해라. 맞죠? 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 SMC가 OSC를 지정하는 어떤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일반적으로 잠시만요. 이제 이렇게 익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주변 선박들이 수색 현장으로 수색을 하려고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자, 이동을 해서 얘들이 도착을 하는데 아까 위에서 말했던 SMC가 OSC를 선정하는 요 절차, 요거 얘들이 도착하기 전에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잘 적혀 있네요. 이것은 This should be done. 이루어져야 된다. As early as practicable. 빠르게, 최대한 빨리. 그리고 preferably. 가급적이면 요게 중요합니다. Before. 전에. 언제 전에? Arrival. 도착 전에. 다음에 4번. 자, 이게 틀렸어요. 자, 만약에 SMC가 OSC를 선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OSC가 되냐면 수색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선박이 OSC가 됩니다. 얘는 이제 임시 OSC겠죠? 자기가 이제 현장 조정관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하냐면 수색 구조가 끝날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SMC가 추후에 새로운 OSC를 지정할 때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until search and rescue is over. 수색 구조가 끝날 때까지 first facility arriving at the scene. 현장에 도착한 첫 번째 이 시설물이 should assume. 여기에 맞다라는 겁니다. 맞다. The duty of OSC. OSC를 맡아야 된다. 자, 현장에 첫 번째 도착한 애가 맡는다는 건 맞는데 이게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요. OSC가 has designated. 임명될 때까지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이제 뭐 쉬운 문제인데요. 선박에 대한 정의가 적혀 있죠. 자, 선박인데 which through some exceptional circumstance 예외적인 상태 때문에 unable to maneuver 콜레그에서 요구하는 조종을 할 수 없는 선박이다. 여기 나오는 이 exceptional circumstance가 말하자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조정 이런 고장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관 고장, 엔진 고장 이런 것들. 그래서 vessel not under command NUC 선박이라고도 하는 거죠. 조종 제한이 아니라 불능이라고 했습니다. 조종 불능선. 자, 10번 콜레그 등화와 관련된 문제네요. 예, 이런 문제들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쭉 보면은 파워 드리븐 베슬인데 토잉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예인. 자, 예인선 등화 첫 번째 언더웨이라고 돼 있으니까 항해 중이죠. 일단 뭐 현등 켜주고요. 현등 켜주고 스턴라이트 선비등 켜줘요. 문제 없습니다. 다 맞아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 예인등에다가는 마스터헤드 라이트를 2개를 달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 그림 다시 그려볼게요. 예인등이 이렇게 있는데 예인을 하고 있으면 마스터헤드 라이트 2개 달아요. 예인이라는 건 뒤에 다른 선박을 끌고 가는 거죠. 예인줄로. 그런데 만약에 예인 선단의 길이가 200m를 초과했다. 예인 선단이라는 건 뭐냐면 요 예인선의 끝부분 선미 부분부터 전체 예인 이 길이의 끝에까지 요게 200m를 초과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를 달아주냐? 위에다가 마스터헤드 라이트를 하나 더 달아줍니다. 읽어볼게요. When the length of tow 이 예인 선단의 길이 어떤 예인 선단이냐면 꾸며줘요. 이 length를 measuring from the stern of the towing vessel
예인선의 끝에서부터 측정한 어디까지? To the after end. 완전 뒤에까지. Of the toe. 예인의. 그 측정한 이 길이가 요게 주어져. 그게 exceed. 초과한다면 200m. 자, 그러면은 두 개가 아니라 3 masthead light를 달아줍니다. 요게 이 부분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선미등 달아준다 했죠. 근데 예인등도 원래 달아줘야 돼요. 예인등 같은 경우는 황등의 이제 선미등과 같은 성질을 가진 등광인데 선미등 위에 달아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under 돼 있네요. under이면 아래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이 부분을 above 위에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다.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날 10문제 풀이 해사용을 해봤는데 네, 한번 체크하시고 오답노트 같은 거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